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번 금요일날 제가 원래 방송을 하는 날인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친 다음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르면은 이달 중, 늦어도 뭐 다음 달 초까지는 감사원장을 사퇴한 다음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최 원장이 정식 등판을 않고 출마 의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언론에 보도됐을 뿐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야 주자 중에서 지지율 한 5위 했다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가 P&L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날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최 원장이 한 4.5%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에 의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는 이런데 또 야권 후보들만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전체를 따져볼 때 이런데 야권 후보들만 놓고 따져보니까 거긴 4위고 TK로 또 좁혀놓으면 3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의 그 조사에서는 전체로서 7위였고 TK에서는 4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식으로 등판도 안 했는데 이러니까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만약 최 원장이 두 자리 수주로 오르면은, 여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간의 경쟁은 아마 볼만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 검사,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인데 둘 다 문재인 정부의 아주 고위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여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대권판에, 그것도 민주당 간판이 아니라 야권으로 해서 출마를 하려고 대선판에 등장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직은 거의 대선 후보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거 갖고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임명했다는 사람이 나가서 반대 진영에 가서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이건 또 반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얼마나 반대 의견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와 같은 조사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가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원장 간에 상당한 볼만한 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선발주자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후발주자인 최재형 입장에서는 멀리 보고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별화밖에 없습니다. 달리 보여야지 국민들이, 똑같으면 뭐하러 신청하겠습니까? 달리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선택을 할 텐데 차별로 하라고 그러죠, 그걸. 그럼 차별화는 뭘로 차별할 거냐? 핵심이 뭐냐?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반문 이미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반문이라는 이미지는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난 측면이 같습니다. 쫓겨났다. 핍박을 받다가. 근데 최재형 원장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반문이고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 건 여러모로 알겠는데, 무슨 원자력 경제성 조작 이런 거 감사 같은 걸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건 알겠는데, 이번에 뭐 특별히 핍박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같다. 반문인데 쫓겨나오느냐, 반문인데 자발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반문의 상징성의 강도로 보면
최 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문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엷은 최 원장은 어떤 과제가 있냐면, 윤석열 총장은 핍박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입지가 정해지는데, 최재형 원장은 반문 색채가 그렇게 있긴 있지만 약하니까, 그러면 왜 나왔느냐? 도대체 뭘 하려고 나왔느냐?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받고 평가를 받아도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비전 같은 걸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최재형 원장은 뭘 하려고 나왔나? 뭘 더 하고 싶어서 나왔나? 또 본인이 생각하는 나라의 비전은 무언가? 이게 뭘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윤석열 총장도 궁금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반문 말고 있는 콘텐츠가 뭐냐? 근데 최 원장은 도대체 왜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부닥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최재형 원장이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지금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구조예요. 운용하는 사람의 비민주적 사고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이걸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은 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려고 나왔다. 자, 여기서부터요. 그럼 차기 대통령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내년 22년부터 5년간 27년에 끝납니다. 그 대통령 임기 5년을 3년을 잘라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2년간만 하면서 그때 나는 그만둔다. 그리고 그 해는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이 있는 데니까 2024년에 총선에 맞춰가지고 개헌을 하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를 87년 체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 때 만들어진 대통령 직선제, 이 체제를 끝내는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2년 만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이 만약에 5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않고 3년을 단축하고 2년만 하고 분권형 대헌을 이룬 다음에 총선을 맞춰서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주자들, 모든 주자들하고는 완전히 대비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쇼킹한 제안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야권 주자들은 일반적 의미의 개헌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주자, 저 두 총리나 이낙연 대표 등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 개헌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헌을 주장해서 임기를 단축하느냐 할 거냐는 건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주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했던 후보들도 임기를 단축해가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헌하고 국회에는 지금 개헌에 관한 의견들이 쌓이고 어제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사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공약을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집권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예면한 대통령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생을 해서 어떻게 내가 진 권력인데 임기를 안 채우고 물러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개헌하자는 것하고 임기를 3년을 자르든 2년을 자르든 잘라서 내 임기를 안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재형 원장이 만약 이걸 제안을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개헌 대통령입니다. 개헌 대통령. 그리고 자기를 선출했던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는, 87년 제재를 없애버리는 개헌을 하겠다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이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느냐? 개헌을 하게 되면요, 새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돼요. 새로운 정부 구조나 국회를 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행 이 대통령제에 의해, 현행 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마다, 그래 5년마다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은 4년마다예요. 이걸 동시에 맞추려면 20년마다 그 기회가 옵니다. 20년마다는 자연스레 오는데 우리도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 대통령이 나 더 하려고 뭐 안 한다고 복잡하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이걸 동시에 맞추려면 할 수 없이 안 맞는 해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고 그 2년 있다 국회의원 선거처럼 다르면 누군가는 임기를 단축해야 돼.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임기를 단축한다면 누가 했나? 대통령이 단축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단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임기 단축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고, 야구, 초선이고 중진이고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최 원장은 그렇게 임기를 단축해서 2년 임기를 감수할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최 원장과 접촉을 이어온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분은요, 어저께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 원장은 2024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함께 치를 개헌을 이룰 책임자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떤 회사를 취직해도 임기가 있는데, 아니 내가 5년 보장받는데 나 2년하고 그만둔다.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통령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세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해서 맞춘다. 국회의원이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최 원장이 중마고로 왜 업어서 학교 등교시키고 했다는지, 강명훈 변호사, 정말 중마고로 아주 소문난 우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변호사도 최 원장은 임기 단축 등 손해가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원장이 분권형 임기 단축을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최 원장이 이렇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제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설명했고 얘기했고 분석했다든가 등등 누가 얘기하고 있는 대권 레이스는 여야를 분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짜야 되게 됩니다. 다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당신은 임기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 문제가 모든 주자들에게 질문이고, 개헌은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주자들은 개헌은 찬성하는데 나는 임기를 채우겠다. 그럼 언제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 일반적인 개헌론과 이렇게 구체적인 개헌론이 다르다 이거죠. 자기가 손해보면 하는 것이 임기 단축형 3년입니다. 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할 가능성이 보는 이유는 실질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최 원장이 이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폐해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이 있죠. 이분이 법무차관에서 물러간 다음에 청와대는 감사원을 시키려고 2번이나 최재형 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 좀 시키라. 그런데 최재형 원장이 이 사람은 조국과 추미애계다,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도 안 된 사람인데, 정치적 중립이 감사위원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자리 중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다. 이건 대왕적 대통령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생각이 일이다라는 것이 최재형 원장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이 조작됐다. 이런 것도 이게 제왕적 대통령 안에서나 가능한 생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지만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 분권형 개헌을 생각해야 되는 직접적 동기가 그렇게 그거 아니겠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은 쫓겨나왔으니까 왜 나왔냐? 난 쫓겨나왔다. 근데 최재형 원장은 당신 쫓아내야 되는데 왜 나왔냐? 그런 질문에 부닥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감사원장을 그만두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왔느냐? 왜 대통령을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느냐?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때의 개헌론이 좋은 명분이 될 거라는 해석 관측도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이 반문재인 깃발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만 하고 비판하고, 아니면은 뭐 탈원정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이렇게 갖고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정치적 중립성으로 당신 그 감사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감사가 결국은 정치적으로다가 이 이미지를 쌓고 해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냐라는 저의라고 할까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거세질 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방패막이를 하려면 또 국민들에게도 설명하려면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반적 개헌론은 다 아는데 말로하고 하나도 안 지킨 겁니다. 그렇게는 얘기해봐야 실현 가능성이 없고 국민들도 믿질 않으니까 임기 단축을 제시해야 된다. 내가 임기를 다 안 지키겠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헌론과 임기 단축 개헌론은 지금 주자들 보십시오. 임기 단축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하면서 임기 중에 개헌할래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한 명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유는 또 달리 될 겁니다만, 이유는 별의별 얘기를 다 될 겁니다. 이런 환경, 여건, 관측, 분석, 기대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대원론자들이 좀 있는데 이들이 최재형 원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개헌론자까지는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 있는 친이계, 이명박계, 박근혜계 의원들은 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부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영남권 의원들도 개헌론과 관련 없이 최재형 원장의 지원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김종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게 분권형 개헌을 평소부터 지론처럼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도 아마 개헌을 고리로 해서 서로 간의 어떤 협력 관계가 또는 연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거는 그냥 전망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제가 최재형 원장한테 직접 확인해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걸 그냥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이 있고 이것이 친문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등등해서 차기 대통령의 주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 문재인 정부 실정이 잘못하면 개헌 이슈에 덮일 수가 있다면,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고 하니까 실정이 고발이 되겠지만은 구체적인 걸 아니고 개헌 논의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여권에서는 개헌론을 많이 퍼뜨리고 있어서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재형 원장이 이와 같은 분권형 임기 단축해서 분권형 하는 이런 개헌을 실제로 제시할지 아닐지 이건 모릅니다. 또 이런 걸 제시한다 하더라도 국민 호응이 변수입니다. 국민 호응이 적으면 그건 못하는 거고 후보도 못 되는 겁니다. 이걸 제안했다 하더라도 국민 호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개헌론을 제시한다, 그래도 가능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실제 제시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권의 여야의 대권 경쟁이 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구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요, 이 얘기의 시작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 간의 이 레이스가 볼만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말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요, 윤석열 총장이 이달 말이나 내달 저쯤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겁니다. 아마 이름은 이렇게 붙였다면 정치를 참여한다, 대통령 출마한다는 그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분간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거리를 두겠다 합니다. 국민이 또 하나는 거리를 국민님과 두면서 국민님만이 아닌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고 결별한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는 야권 통합을 해서 정권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조선일보는 윤석열 총장이 최근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입당하라라는 마지노선 비슷한 걸 뭐 버스가 출발하느냐 하면서 제시했는데,
국민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떠밀리듯이 입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면 지금까지 알려왔던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나 기조하고는 전혀 다른 걸 보여줍니다. 특히 이 탈진복까지 아울러 야권 통합에 나서겠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조기 입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오냐 문제가 아니라 탈진복까지 하고 국민의힘에 보수 세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언제까지 조건 없이 입당했다 했다 의사를 딱 부러지게 밝힐 걸로 봅니다. 그 무슨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간부기를 한다든가 이런 비판 피하고 그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을 위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이 피로감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감사원장 사표를 내고 대권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면 불과 며칠도 안 돼서 국민의힘에 입당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일단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있는 최재형 원장 간의 구도가 폐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지 그 한참 지나서 두 사람이 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뭐 단일화가 될지 그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이 시점에서는 예측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은 방송이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